세금으로부터의 자유를 드립니다. 세무법인 로마의 오! 법 오신박입니다. 텐션 좀 올려야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부가세 신고에 이어서 4대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실무 관련한 질문들 위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4대 보험 성립신고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제때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 기한 어겼으면 과태료가 나올 테고, 두 번째 할 거 안 했으니 보험료가 또 일시에 또 소급 징수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적절히 입사해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한을 지연시켰으니 근로자와의 분쟁 소지가 있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4대 보험을 이제 직원이 입사하면 보통 14일 이내에 이제 취득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은 이분이 이제 나갈지 안 나갈지 잘 모르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한 달은 지켜봐요. 네, 한 달은 지켜보고 그 이후에 이제 입사 신고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잘못하면 이제 과태료도 발생되고, 제일 문제인 게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분이 입사했을 때 한 달 늦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2달치가 한 번에 나오니까 이 보험료가 맞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계속 굉장히 많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4대 보험을 신고를 하면 이제 대표자도 신고가 들어가니까 이건 직원하고 본인 것까지 이제 추가해서 나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금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가입하라고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원을 채용하고 취득 신고를 누락했어요. 이런 경우가 은근히 좀 있거든요. 저희 거래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방금 그 과태료랑 그다음에 보험료 일시징수랑 또 근로자에게 분쟁 소지 이런 걸 차치하고더라도 가장 문제가 산재, 혹시라도 근무 시간 중에 사고가 난 경우 그 리스크가 대단히 많죠. 그래서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가능하면 좀 들어오신 분이 일할 의욕이 있고 회사의 목적이랑 좀 부합하고 그러면 빨리 가입 신고하는 게 낫지 싶어요. 가장 리스크가 산재입니다, 산재. 그리고 저희가 직원이 퇴사할 때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 현실신고가 늦어져서 실업급여 신청에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가끔 질문이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그래서 가능하면 성실하게 그 기한이나 지키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좀 이 사업하는데 바쁘고 대표님들이 잘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 리스크를 평소에 꼭 인지해서 이걸 지키지 못하면 내 금전적인 손해가 1차적으로 있다. 그래서 미연에 꼭 방지해서 미리미리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낫지 싶어요. 저희가 이제 세금적인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정해진 가이드 안에서 절세 전략도 세워드리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노무적인 부분은 노무사님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실업급여가 요즘에 이제 TV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자르면은 당연히 사업주가 해주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오히려 직원이 자기가 당당하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 안 했거나 이럴 때 오히려 근로자가 협박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원칙대로 안 한 경우에 또 사업주한테 불리한 게 있잖아요. 사업주 같은 경우는 지원금 제한이 있고, 요즘에는 이제 외식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는데 3년 동안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분들한테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이제 부과가 되고 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작년에 성과급을 누락하고 보수총액 신고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4월 달에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전년도 보수에 대해서. 그때 연발정산에 미리 다 반영됐기 때문에 1월이나 직장에서 1월에 2월에 근로소도 연발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다 포함해서 누락하지 않고 그다음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면 그때 다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 꼭 하시는 게 좋지 싶어요. 아,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관련해서 지원 요건이 있다 보니까 일부러 그 요건에 맞춰서 급여 신고를 하시는 대표님도 계시잖아요. 이게 만약에 발각이 됐어요. 부정수급이라고 하죠, 부정수급.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최저임금이 한 14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러면은 그 통계를 내면은 평균이 다 140만 원에 돼 있어. 사실 더 받아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니까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80% 지원받는 게 엄청난 이득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낮게 받아서 최근에는 그 이거에 대한 두루누리 조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근로계약서 확인하고 급여 대장 확인하고 실제 이체한 금액을 봐서 덜 줬다 하면은 더 추가로 이제 납부하게 하고, 이게 아닌데 가짜로 하면은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거의 한 환수 금액이 3배에서 4배에 달아요. 받을 때는 당장에 뭐 20, 30인데 이게 몇 달이 모이고 이게 몇 년이 쌓인 거고 3, 4배가 되면은 단위가 몇 백에서 1000단위까지 올라가요. 결국은 근로자가 다 부담하는 거거든요. 자기 연봉만큼 나오시는 경우도 봤어요. 실업급여 같은 경우.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 일용직 근로자분들이잖아요. 일용직인 경우에 대표님들 사대보험 가입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고용선제 같은 경우에는 1일 이상이라든지 좀 약간의 보조가 생기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건강보험이나 연금 때문에 문의를 많이 하시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세 가지 요건을 벗어나야지 건강보험, 연금에서 해지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월 60시간 이하여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월 급여 220만 원 이하여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월 60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근로내용 확인 지불을 하게 되면 실무적으로는 이 소수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총 60시간 미만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54시간 이하여야지 공단에서 그것들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일용직 못지않게 그 3.3 프리랜서로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직원처럼 일을 하는데 신고는 3.3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사대보험 리스크가 네, 저희는 진짜 많아요. 월 60시간, 월 8일 이내 일해야지 이제 고용산재만 들어가고 그 이상은 사대보험이니까 급여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사람들이 좀 애매해요. 아예 넘어가면 사대보험 받고 뭐 고용증대 받고 혜택을 받으면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무슨 절세 너무 뻔한 방법처럼 3.3%를 신고해요. 신고가 3.3%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사대보험 직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합의도 봤어요. 3.3% 신고하고 자기는 사대보험 부담 안 하겠다 했는데 나갈 때 사업주랑 근로자가 싸워. 근로자가 신고해버려요. 그러면은 이거는 100% 사업주 책임이라서 그 7개월 동안 신고 안 했던 급여 300만 원에 대한 4대 보험이 7개월이면 4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합의 보라고 하니까 거기서 500만 원을 요구했어요. 500만 원. 그래서 합의 결렬. 그냥 내는 게 더 낫다. 근데 이거를 신고해도 3.3%에서 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자기는 나중에 환급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잘리니까 실업급여 대상도 돼요. 그래서 아무리 뭐 확인서를 쓰고 뭐를 해도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어떤 실업급여 리스크라든지 4대 보험 리스크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3.3%처럼 일을 했는데 다쳐. 이게 산재가 참 그런 게 분명히 합의는 받지만 다치는 순간 갑자기 가족들이 나타나요. 야, 사업주 니는 다 알고 있는데 이거 프리랜서가 말이 되냐? 그럼 그때부터 이제 또 아까처럼 역사가 반복되듯 4대 보험이 과태료가 맞고 싸우고 다 물어주고 요즘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하도 많으니까 그 세무서에서도 3.3% 실제 일한 게 맞냐라고 이제 계약서나 조사 소명하라고도 나오고 공단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너무 뻔한 방법처럼 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한번 또 큰 파도가 오지 않을까. 네. 그 신세무단체 외식업 쪽에서는 우리가 3.3% 신고하면 세무소에서 수정신고하러 안내문을 보내죠. 우리가 보기에는 3.3% 프리랜서가 아니다. 근로자성이 있으니 근로소득 수정신고하라 이렇게 안내하기 때문에 외식업에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예가 또 학원 같은 데서 학원 강사님들이 있는데 학원 원장님도 좀 보셔야 될 게 대부분 학원 강사분들이 근로자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무 시간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학원에 이제 물적 설비를 이용하고 일이 특정돼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있다고 봐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근로자로 신고하는 게 낫지 싶어요. 왜냐하면 3.3%는 거의 그게 탄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피곤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좀 판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 중에 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즘에 육아휴직이 이제 대중화되니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제 육아휴직도 실업급여랑 요건은 똑같아요. 최소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이게 자기가 쉴 때는 유예 신청서를 내서 그동안은 부과를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지원금 나올 때 이거 하면서 다른 소득이 발생되면 안 돼요. 다른 소득이 발생되면은 자격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셨을 때 처음부터 이제 대표님들이 보수를 책정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무보수로 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대보험이 안 나올 수 있죠. 최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장 개설하면 사업의 손익이 불명확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급여 책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연락이 오죠. 가입하라고.
그런데 급여가 없다면 무보호사 견서 등을 제출해서 이제 안 늦는 기간을 좀 만들 수 있죠. 꼭 무보수가 유리한가요? 무보수가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게 1인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렇게 해요. 법인이 있고 보통 이제 자기 개인 사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보수가 사실 유리하죠. 합산하면 소득세 많이 나오니까. 근데 법인에서 이제 돈을 빼는 거는 급여, 배당, 퇴직금인데 무보수로 하면은 퇴직금이 정상 시작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처음에는 낮게라도 시작하라고 100만 원이라도 시작하라고 하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도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호주의 원칙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연금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우리도 이제 부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입 의사를 물어봐야 되겠죠.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 국내 소재에서 직장을 다니니 혜택을 받아야 되니 가입을 해야 되는 테고요. 그런 경우에도 선택 사항이 있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 체류 자격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은 이제 국적과 체류 자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은퇴 시점이 아무래도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고령의 근로자분들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65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에 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65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은 안 되니까 그 보험료는 없고 나머지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산재는 당연히 사고 때는 당연히 가입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연금은 65세니까 당연히 연금 대상은 아니니까요. 그때 받으셔야 될 분이니 납부할 건 없고 다만 이제 건강보험료 납부를 반드시 필요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건강보험료 납부를 해야 되고 고용보험 중에서 고용안정사업이랑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 대상이고 산재도 납부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소득을 좀 조절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연금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좀 차등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주의하셔서 잘 적절하게 배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업이 뭐 잘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뭐 일시적으로 이제 휴업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폐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을 하면은 폐업 신고를 하고 보통 세무서는 이제 다음 달까지 부가세 신고하고 다음 년 소득세 신고로 마무리되는데 이게 사업자 성립 신고라고 해서 그러니까 성립 신고했으면 상실 신고도 해야 돼요. 폐업하면 상실 신고를 안 하면은 임의 가입자로 해가지고 건강보험료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항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세무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부가세 세무 처리는 뭐 직원들이 누락을 안 하는데 가끔씩 이거 상실 신고를 누락해서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국민연금이나 다른 거는 이거 환급이 되지만 건강보험료는 한번 발생이 되면 얘네가 환급을 잘 안 해주고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폐업을 했을 때는 상실 처리를 꼭 해야 되고 이 직원 상실 처리랑 사업장 상실 처리가 있어서 직원까지는 하는데 사업장 상실 처리를 안 하면 아까처럼 건강보험이 나와서 꼭 처리를 해야 되고 휴업하는 경우는 이제 휴업신고서라고 해서 4대 보험은 유지하면서 나중에 이제 직원이 들어오면 다시 이제 재가입을 해야 돼요. 이때 이제 휴업을 했는데 소멸신고를 하면 나중에 사업자 번호가 틀어져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사업자 관리번호가 사업자 번호에 0을 붙이는 건데 이게 탈퇴해다 다시 가입되면 전혀 이상한 번호가 부여가 돼서 가끔씩 그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고용산재 가입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중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각 사업장별로 이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사업장별로 부과가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이 소득이 있는 곳에 네, 건보료도 부과된다. 천불나는 거. 네, 우리 천불나 4대 보험이 괜히 4대 보험이 아닌 것 같아요. 죽일 놈의 4대 보험인가 싶기도 하고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4대 보험 실무 관련한 질문을 뽑아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천불나는 우리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무법인 로마의 신! 오신박이었습니다. 오신박이었습니다.